제가 마지막 강화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몇십 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 앞으로 다시는 이런 힘든 경험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해병대 이제 마리논이라고 해전익 항공 자산이 있거든요. 제가 항공 교육에 입교를 해서 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마리논에 이제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탈을 하고,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1만, 2만, 3만, 4만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4초 뒤에 낙하산이 이렇게 상기가 돼요. 어떤 원리냐면, 낙하산 가방을 메고 뛰어내리는데 그 가방에 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명줄이라고. 그 생명줄을 기체에 이렇게 걸고 사람이 이렇게 뛰어내리면은 이 낙하산 생명줄이 팽창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 그러면 가방을 터트리면서 낙하산이 자동 상계되는 자동 상계 방식인데, 그 생명줄의 장력이 3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줄이 이탈과 동시에 제 우측 겨드랑이에 이렇게 팍 끼더라고요. 1만 했는데 팍 끼면서 여기를 이렇게 부러뜨리고 팍 부러뜨리고 빠져나갔어요. 그게 진짜 한 0.1초? 그 순간 다 기억하거든요. 후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진짜 엄청 크게, 뭔가 그 나무 파레트가 이렇게 부러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기절을 했어요. 눈을 뜨니까 오른팔에서 막 피가 막 솟구치는 느낌이 들고 오른팔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가까스레 착지를 하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군병원에 실려가서 CT를 찍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타소 동강이 났더라고요. 또 이제 교관 휴대전화를 좀 빌려가지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제 고향인 마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내려와서 케어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골절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2주 뒤인가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소초장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지휘관들 챙겨준다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너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안 좋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 저는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제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군인의 꿈이 날아가 버렸고, 해병대 항공 파일럿이 또 날아가 버렸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이 너무 아프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만으로 22세였어요. 슬프다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슬펐어요. 전투복 입고 길을 걸어가는데 막 주저앉고 막 울었던 적도 있고, 진짜 안 좋은 생각도 한 적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잠도 막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잤나? 그때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잠이 그냥 안 왔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뇌가 각성이 되어 있었나? 근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포항으로 다시 복귀를 했고, 그때 군의관님께서 진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군 소령이셨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님이셨거든요. 진료를 한번 받아보자. 정신과 진료가 막 이상한 게 아니다. 그냥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듯이 정신건강의학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약을 통해서 호르몬 조절을 함으로써 괜찮아지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정신력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진료를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 받았던 진단명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 PTSD 일종인데 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한 4개월 정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끊었는데, 이제 그렇게 군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입원을 한 3개월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그냥 하루 종일 창밖에 그냥 햇빛 쳐다보고 있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진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짜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때 너무 이게 나가버렸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입원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이제 군의관님이 책을 한 권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최종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책인데 고통의 곁에 우리가 없다면이라는 책인데, 그게 PTSD를 다룬 책이거든요. 그 책을 주시면서 이제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펼쳤는데 책 표지에 보니까 글귀가 하나 써져 있었어요. 그 군의관님께서 쓰신 글귀더라고요. 보니까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이 글귀를 보고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 그때 당시에 그냥 몰라 미친놈처럼 막, 제가 그래도 학부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학부 시절에 제가 좋아했었던 과목이 토질역학이었는데 이제 그 관련돼서 토목기사를 한번 따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막 인강을 결제를 해가지고 책을 막 사가지고 진짜 미친놈처럼 공부했어요. 제가 오른팔잡이인데 오른팔이 부러졌었거든요. 그 왼손으로 막 병원에서 그 책상 펼쳐가지고 침대 위에서 그 허리 아픈데 막 미친놈처럼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공부했어요. 그때 진짜 다시는 아마 그렇게 열심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토목기사를 따면서 제가 23년도 8월 달에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 연도에 토목기사를 비롯해서 건설 재료 시험기사, 그리고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취득을 하고, 이제 토익 스피킹도 취득을 했어요. 딱 대기업에 서류 넣을 수 있을 정도만. 그러고 나니까 전역을 할 때 뭔가 패배자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 자격증 3개를 취득을 함으로써 되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24년도 이제 상반기 서류가 한 2월 달부터 뜨니까 한번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갔던 게 그 유럽 여행이었고, 유럽을 갔다 와서 제가 3월 달에 막 여기저기 원서를 넣었어요. 대기업,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 다 넣었는데,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진짜 웬만한 데는 다 붙었거든요. 건설사 토목직으로 가고 싶어서 토목기사를 열심히 땄는데 건설사가 그때 너무 경기가 힘들었어요. 제 전공이 해양공학이거든요. 저 중공업 관련된 전공인데, 제가 학부생일 때만 하더라도 중공업이 좀 힘들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제 동기, 제 선후배들 다 중공업에 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서로 넣으려고 보니까 중공업이 다시 뭐 슈퍼 호황이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조선 3사 원서를 다 넣었습니다. HD를 빼고 다 붙었어요. 운이 좋게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하나오션과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오션에 결국 제가 최종 선택을 해서 지금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고, 그때 최종 합격을 했을 때 어떻게 봤냐면은, 삼성중공업 인턴 그 최종 합격을 해서 신체 검사 그 피 뽑고 있는데 하나오션에서 이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읽었는데 최종 합격이래요. 막 소리 질렀어요, 병원 안에서. 막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삼성중공업 인턴은 입사 포기를 하고 이제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사를 하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 제가 그때 입대하기 전에 만났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24년 6월에 입사를 하고 2달 뒤에 헤어졌거든요. 2년 7개월 정도 만났었어요. 입사의 기쁨과 동시에 이제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컸어가지고 그때 또 제가 잠깐 또 미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가 많이 되는데,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아요. 왜 나는 군인이 되어서 목숨 바쳐서 훈련하다가 다친 죄밖에 없는데, 죄라고 한다면 왜 이 일을 내가 겪음으로써 내 성격이 이렇게 미친놈이 되었고 주변인들한테 막 막대했어요. 그때 진짜 정말 왜 그랬는지도 너무 후회가 되는데, 너무 말을 막 하고 제 전 여자친구한테도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1년 6개월간 일을 하면서 주변에 진짜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몇 명 없거든요. 제가 바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 어딘가에 미쳐가지고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는 친구가 없어요. 그 심심해서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제가 올해 27인데 27살이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나는 경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그래도 나름 이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진짜 죽을 뻔한 경험을 겪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미친 듯이 노력해서 이렇게 좀 삶이 다시 안정권에 들어온, 그래서 이제는 삶을 즐기고 있는, 여기까지 이 왔었던 겪었던 경험이 아마 제 앞으로 살아갈 남은 몇십 년 동안의 인생의 중요한 모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다른 분들께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기도 했고, 그리고 상위 군인들이 진짜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저녁하고 다치고 보니까 그런 분들께 용기의 불어 넣어드리고 싶고, 또 희망이 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상 브이로그? 또 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요새 좀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핫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저 나름 일 잘 나거든요. 최근에 뭐 저희 담당님한테 상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도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행 영상,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도 좀 생겼고 일에 적응도 해서 시간적 여유도 생겼고 해서 뭐 명절,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주는 일주일 여름 휴가, 아니면은 장기 여행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뭐 일본, 뭐 동남아 이렇게 좀 가까운 곳에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직장인의 여행 브이로그 약간 이런 것도 좀 해볼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튜브를 함으로써 제가 최근 근 2, 3년 동안에 뭔가 제 또래와의 교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이 또 얼마나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성장을 하게 된다면 제 또래들과 또 이렇게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미친 듯이 살아왔던 이 2, 3년간의 공백을 이 유튜브를 함으로써 좀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 꿈이 아직 제 가슴속에서 안 죽었거든요. 제 꿈은 파일럿입니다. 이제 뭐 군인으로서의 파일럿은 이제 못하게 되었고, 민간 항공 파일럿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막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면허를 따기 위한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27인데 제 목표는 33살 되기 전까지 이제 LCC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입사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중간에 그 한 6년, 7년 사이에 직장 생활과 병행을 좀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근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대학원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기계 장치의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좀 기계 장비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설계적 지식을 좀 갖추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모교인 일단은 한국해양대학교의 기계공학 석사 과정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연도
후반기에 그러한 가정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5번째, 아마 군필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다치고 죽고 있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거거든요. 상위 군인 출신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뉴스에 막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막 부모님이랑 같이 막 엉엉 울었던 적도 있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제가 의병 전역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그리고 전역할 때 저는 보상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장애 보상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물론 저는 국가유공자 최종 심사에서 장애 등급 미달로 이제 떨어졌지만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통보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뭔가 제가 얄팍하지만 그래도 좀 알면 좋은 그런 상위 군인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은 그런 지식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너무 장황했네요. 여튼 앞으로 이제 해병대 장교에서 이제 대기업 엔지니어에서 또 민간 항공사 파일럿이 되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일단은 제가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뭐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데, 그래도 제가 이 열정 하나만큼은 진짜 남들한테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 하나만으로 이 고프로 가지고 한번 열심히 영상을 촬영해서 부지런하게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